기술의 진보는 가속되고 있고 그 발전의 곡선은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앞선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달로 떠나는 우주여행입니다. 1969년부터 1972년에 걸쳐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6번 착륙했고 앞으로 곧 달에 정착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달 착륙 이후로부터 이미 60년 이상이 지나고 있지만 그 60년간 달 표면에 내려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달에 갔던 12명의 우주비행사 중에 아직 살아있는 것은 고령의 세 노인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심도 시추공의 굴착에 관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주비행의 경우 수십만, 수백만 킬로미터라는 거리의 이야기가 되지만 지구 깊은 곳까지 굴착하는 것은 그 깊이가 보통 10km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속으로 10km 이상 파내는 것은 1000km 이상의 거리를 상승하는 것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을 향한 우주비행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명백히 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 초심도 시추공의 굴착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구조. 깊은 시추공 굴착의 역사를 풀어내기 전에 대략적인 지구의 구조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지구의 구조를 달걀에 비유하는 것인데 껍질은 암석권, 흰자는 멘틀, 노른자는 핵이 됩니다. 단지 이것은 아주 큰 계란으로 적도의 직경이 12,754km입니다. 껍질의 두께는 100km, 흰자의 두께는 2,900km에 달하고 노른자의 반지름은 3,450km입니다. 단면 전체의 두께, 즉 지표면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는 6,371km입니다. 암석권은 주로 규산염과 산화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주요 구성 요소는 1000에서 4만도까지의 온도에서 1300만 기압까지 가압된 초염기성 암석입니다. 핵은 아마 철과 니켈의 합금일 것이고 그 온도는 약 6만도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이 물음의 대답을 통해 왜 달을 향한 우주비행이 60년간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아주 단순한데 우주비행에 드는 비용이 예상되는 이익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초심도 시추공의 굴착에 대해서도 상황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학자의 요구가 너무 지나쳤던 탓에 초심도, 즉 초고액의 시추공 굴착에 드는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하를 달리는 전지형 대응 차량에 탄 히어로가 거대한 다이아몬드 속을 나아가는 것은 SF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어디로든 들어갈 수 있는 기계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과학자들은 그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틀의 거대한 다이아몬드도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다이아몬드의 기원이 멘틀 심부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다이아몬드 안에 환원성 가스에 둘러싸인 철의 내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지구의 멘틀 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지구의 감람석대에는 대량의 귀금속이 존재한다는 SF 작가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과학적 가설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멘틀 안에 있는 금에 비해 전 세계의 광석은 대양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의 코어 표본에서 금 반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멘틀에 거대한 금광정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중국은 초심도 시추공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시추공 심지탑 제1정의 심도는 10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추공의 설계상 심도는 11,100m입니다. 즉, 영상의 제목이 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아니요, 중국의 시추공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시추공은 지금까지와 같이 깊이 12,262m의 콜라반도의 초심도 시추공입니다. 중국 과학원의 학자 자첸소 씨는 심지탑 제1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구멍이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깊은 구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시추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굴착 규모와 속도에는 놀라게 됩니다. 중국은 2023년 5월 30일에 굴착을 개시하여 1년 사이에 10km 이상을 파냈고 이를 위해 2,000개 이상의 드릴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추공의 굴착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전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갱도 온도가 200도에 달하고 압력이 130메가파스칼을 넘어가는 조건 아래에서 굴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탑 제1정이라는 이름에서 보면 더욱 깊은 두 번째 시추공이 굴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특정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일찍이 콜라 시추공도 굴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의 굴착은 1970년 5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소련이 시베리아 하천의 역류 계획이라는 장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시대이고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야심적인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련이 강을 역류시킬 수는 없었지만 초심도 시추공에 대해서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심도 시추공의 굴착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멘틀에 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콜라 시추공에 관한 자료는 모두 극비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 심도는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 이 정도로 큰 노력을 들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물론 산더미 같은 다이아몬드나 몇 톤이나 되는 금을 발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얕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쨌든 지구의 구조에 관해 다양한 지식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반도 일대의 퇴적암이 예상보다 2km나 두꺼워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화강암층은 예상보다 아주 얇아서 12km가 아니라 3km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온도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커서 깊이 5km 지점에서 이미 온도가 섭씨 200도나 되었습니다. 콜라 시추공의 깊이 6km 지점의 코어로부터 플랑크톤의 퇴적이 발견되었을 때 이 정보는 말 그대로 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지구 생명의 진화에 관한 개념을 모두 다시 검토하였고 생명의 시작을 수억 년 앞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깊이 8km 지점에서 석유와 가스의 흔적이 발견되어 두 기원이 모두 무기물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10부터 12km 내에서 발견된 금 반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금을 다량 포함한 감람석대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중국의 과학자들이 어떤 발견을 해낼 것인지 그 정보를 기대해 봅시다. 초심도 시추공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비약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전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무서운 전설입니다. 초심도 굴착에 의문점이 생겨났을 때도 이처럼 무서운 이야기 없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989년 핀란드의 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는 콜라 시추공의 깊이 14km 지점에서 거대한 동굴이 발견되었고 그 동굴의 온도가 1000도를 넘었다고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콜라 시추공이 지옥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과학자들이 그 동굴에 마이크를 내려 녹음한 것을 들어보면 신음과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소리를 들은 작업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굴착 작업의 책임자 아자로프는 굴착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거의 모든 서양 신문과 TV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한 노르웨이의 교사는 텔레비전의 사이비 과학 방송 중 하나를 보고 방송 내용에 동의한다는 편지를 편집부에 보내며 사건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시추공에서 날아오르는 악마를 이야기에 덧붙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발견에 관한 뉴스를 믿었기 때문에 이후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인 다비드 구베르만은 여러 인터뷰에서 죄인의 울부짖음이나 지옥에서 뛰쳐나온 악마는 지어낸 이야기이며 굴착공의 깊이는 14km가 아니고 단 12,262m라는 것을 말 그대로 기자들에게 납득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현대 괴담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죄인이 울부짖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이 공개되거나 지옥에서 나온 악마에게 먹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인 시추 작업자의 사진이 나돌았을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마도 이 전설을 믿은 사람들은 지옥의 외침이 1972년 이탈리아의 호러 영화 바론 블러드의 음성을 가공한 것이라고는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초심도 굴착의 전망. 이런 이유로 현 시점에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보다 깊은 시추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깊이의 기록은 34년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2km보다 깊은 시추공을 굴착하는 프로젝트는 아직 계획으로만 존재합니다. 국립해양학센터의 데이먼 티란 교수에 의하면 이런 프로젝트는 다른 행성을 향한 우주비행에 필적할 만한 과제라고 합니다. 덧붙여 티란 교수는 일본의 최첨단 해저 굴착 프로젝트인 심해 굴착 계획 DSD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시추공이 콜라 시추공보다 깊어져 지옥의 암석권을 관통해 멘틀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부디 언제나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